책 GPT 시대. 책 읽어야 할까요, 여러분? 읽어야 할까요? 자, 여러분. 제가 엄청나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저는 드디어 도달하게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는 지식 중심의 독서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하는 일이 컨텐츠를 다루다 보니 주로 새로운 컨텐츠, 새로운 지식이 뭔지에 대한 탐구를 많이 했던 거죠. 제 자신조차도 자연과학, 사회과학을 너무 좋아했고요. 소설책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독서는 그냥 지식 중심의 독서가 전부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챗 GPT를 만나서 답변을 얻으니까 이거 책 안 읽어도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독서가 지식 중심의 독서보다는 사색 중심의 독서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사색 중심의 독서가 뭐냐면 바로 깊이 읽기예요. 깊이 읽기. 책을 깊게 읽는다는 게 뭘까? 문장 하나하나에 자신만의 세계로 이해하는 거, 상상하는 거. 그게 깊이 읽기입니다. 자, 그래서 깊이 읽기가 왜 중요하냐면 메리언 울프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성의 핵심은 긴 글 읽기를 통한 사고와 공감의 깊이에 달려있다는 사실이다. 종이로 읽든 디지털로 읽든 오디오로 듣든 동영상으로 시청하든 스스로 생각할 줄 아는 인간 능력의 보존과 함양이야말로 읽기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저 정말 반성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지식 중심의 독서만 하고 있었구나. 예. 여러분의 아이 중에 Y책만 읽는 아이들 있죠. Y책. 그거 읽고 막 얘기하는 친구들 많잖아요. 그럼 어머니 막 뿌듯해 하시죠. 자, Y책은 어떤 책이죠? 지식 정보의 책입니다. 자, Y책을 너무 좋아하는 애들은요. 일단 호기심은 많은 아이들이에요. 칭찬해 주세요. 그렇지만 이제는 Y책뿐만 아니라 사색 중심의 독서도 해야 됩니다. 그게 지금 인공지능 시대의 깊이 읽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성냥팔이 소녀 얘기 짧게 드릴게요. 여러분, 성냥팔이 소녀 왜 죽었을까요? 누가 죽였죠? 성냥팔이 소녀 죽었잖아요. 그죠? 빨리 떠올려보세요. 나 이거 읽었었는데? 이거 안데르센 동화인데? 그죠? 맞아요. 자, 성냥팔이 어떻게 죽었죠, 여러분? 왜 죽었을까요? 사인이 뭘까요? 사인, 얼어 죽었다. 그렇게 다들 얘기하시죠? 자, 여러분, 성냥팔이는요, 무관심! 야, 예, 무관심 때문에, 그죠? 근데 여러분, 성냥팔이 소녀는 부모가 없었나요? 아니, 어떤 부모가 저렇게 추운 겨울에 냅두냐고요, 애를. 잘 생각해 보세요. 성냥팔이 소녀 고아예요? 부모가 없어요? 나 분명히 이 책 읽었는데 지금. 어? 얘 엄마 없나요? 아빠는요? 근데 왜 애가 이러고 있어요? 쟤는 왜 맨발이죠? 이 추운 겨울날? 여러분? 자, 이 질문에 대답을 못한 이유는요. 우리는 이 동화책을 깊게 읽어본 적이 없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성냥팔이 소녀를 다시 읽어보면 엄마 얘기 나오고요. 아빠 얘기 나와요. 엄마는 죽었어요. 최근에. 그래서 엄마가 물려준 유산은 엄마 신발이었어요. 그래서 성냥팔이 소녀가 엄마 신발을 신고 거리를 걷다가 지나가는 마차를 피하려다가 신발이 이렇게 벗겨져요. 근데 한 짝은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고 한 짝은 지나가던 소녀가 들고 가버려요. 그래서 성냥팔이 소녀는 맨발이 된 겁니다. 아빠 얘기도 나와요. 이 친구는요, 이렇게 추운 날 왜 집에 못 들어갔을까요? 얘 아빠 있었어요. 그 책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아빠는요, 이 딸이요, 성냥 다 안 팔면 때리는 아빠였어요. 그 글귀가 있어요. 아동 학대하는 아빠예요. 성냥팔이 소녀 아빠가. 근데 우리는 아무도 몰라. 그냥 성냥 이렇게 계속 키고 마지막에는 하늘나라로 올라갔어. 뭐 이렇게만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번쯤은 길게 읽었다라면 성냥팔이 소녀가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었구나 아빠한테. 그리고 엄마는 돌아가셨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얘를 누가 죽였을까 많은 것들을 생각하죠. 예, 맞아요. 사회 무관심도 성냥팔이 소녀를 죽였던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더 깊게 나가면 이 성냥팔이 소녀가 얼어 죽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어요. 자, 요 얘기는 찾아보세요 한번. 네이버나 이런 데 가서 성냥팔이 소녀는 왜 죽었을까요? 이렇게. 그러면 수많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산업혁명과 관련된 그 당시 불쌍한 소녀들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성냥팔이 소녀가 얼어 죽은 게 아닐 수도 있구나. 네. 무언가에 중독이 되어 환각 상태를 보고 죽은 거예요. 예. 자, 여기까지. 예. 자, 그래서 마무리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은 한 번쯤은 다 깊게 읽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 뭔가 그게 있기 때문에 책 읽기 그게 중요해. 포기하지 않는 꺾이지 않는 마음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왜 그 마음이 있었냐면 언젠가는 한 번쯤은 꼭 깊게 읽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요, 이겁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 내가 지금까지도 책을 좋아하고, 책을 통해서 위로받고, 힐링받고, 정보도 얻고, 나의 이 책에 대한 좋은 감정, 좋은 정서는 언제 생겼을까? 자,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저는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철원 외가댁에 가 있었어요. 너무 더웠습니다. 외할머니는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저 혼자 있었어요. 너무 심심한 겁니다. 더워서 나갈 수도 없고 저 혼자 있었어요. 너무 심심했어요. 자고 또 자고 나중에 잠이 오질 않더라고요. 심심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막내 외삼촌 책상 위에 요 위인전이 있는 거예요. 이순신 누런 게. 저는 물론 이순신 장군 위인전 훨씬 많이 그 전에 읽었죠. 근데 너무 심심해가지고 그래 이거라도 읽자 하고 이 인전을 꺼내서 대청마루에 누워서 바람이 솔솔솔 부는 아우 너무 상쾌했어요. 등이 시원해지면서 약간 나른하면서도 잠은 시컨 잤기 때문에 뇌는 맑았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명상 상태가 된 거죠. 그 알파파 상태에서 저는 이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을 읽고 펑펑 울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저는 그거를 너무나도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와요.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돌아가신 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아니 이런 분이 왜 이렇게 돌아가셔? 말이 안 돼. 어떻게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 어린 나이에 이분이 그렇게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하늘에 대한 원망과 야 어떻게 이렇게 착한 사람이 이렇게 죽을 수 있지? 하는 마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느껴지면서 정말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저는 이때 제 꿈이 바뀌었어요. 저는 이전까지만 해도 제가 천문학자가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근데 나도 이순신 장군 같은 삶을 살고 싶다. 이렇게 뭔지는 모르지만 뭔가 더 멋있는 가치가 있는 것 같아. 난 난 내가 생각하는 롤모델을 삼겠어.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이순신 장군이고요.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다 찾아보고 체험해보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근데 이때가 정말 깊게 읽었던 그 경험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도전을 해봤어요. 최근에. 어떻게 12살에 내가 그때 진짜 깊게 읽고 그 이후로 깊게 읽었던 적이 별로 없구나. 그래. 내가 한번 해보자. 내가 경험을 해봐야 전달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도전을 했어요. 자, 처음에는 어린이 동화책을 읽었어요. 원더라는 책을 읽었고요. 두 번째는 구덩이라는 책을 읽었고, 세 번째는 오베라는 남자의 책을 읽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읽어보신 책들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맨 마지막 오베라는 남자라는 책을 탁 덮고 또 펑펑 울었어요. 펑펑. 왜? 더 이상 이 세계에, 이 세상에 오베라는 남자가 없다는 사실이 너무 슬펐어.
이분이 노안으로 돌아가시거든요. 나이가 드셔서 돌아가세요. 근데 너무 슬픈 거예요. 더 이상 이 세상에 이분이 없다는 거에 너무 슬퍼가지고 저 울고 있더라고요. 이 책 다 보고 나서. 그러면서 저는 와 진짜 되는구나. 깊게 읽기가 쉽지는 않지만 읽으면 정말 나의 뇌가 공감하고 소통하고 창의성이 생기고 정말 이 뭔가 정서적인 이 느낌? 심장의 느낌? 나의 자연지능이 개발된다는 걸 정말 체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쉽지는 않아요. 투쟁하듯이 읽어야 돼. 왜? 너무나도 멀리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쪽 시냅스가 너무 약해져 있을 거예요. 지금 다시 읽으면 정말 투쟁하듯이 읽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양손 잡이 문해력을 키울 수 있어요. 핸드폰은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쓸 거잖아요. 계속 그렇게만 쓸 거냐는 거예요. 자, 뭐죠? 굽히지 않는 마음, 꺾이지 않는 마음, 책을 읽겠다는 그 마음 액션 하셔야 돼요. 처음에 싫지 않아요. 정말 투쟁하듯이 읽기 바랍니다. 저는 체험을 했고 그래서 정말 깊게 읽는 게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하구나. 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자, 긴 시간 동안 열심히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자, 우리가 오늘 했던 얘기는 첫 번째 챗GPT와 관련된 인공지능 시대. 그래서 직업 세계가 지금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다. 예상할 수가 없다.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죠? 그래서 지금 아이들은 알파 세대인데 얘네들은 큰일 났다. 나도 문해력이 떨어지는데 이 알파 세대들의 문해력은 어떻게 할 거냐. 문해력이 떨어진다는 건요. 뭐 단순히 성적이 떨어지고 직업을 얻기가 어렵고 이걸 떠나서 인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이 민주사회가 흔들려요. 문해력이 떨어진다는 건요. 정말 수세기 동안 우리 조상님들이 이루어냈던 민주주의가 흔들릴 수 있는 위기라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든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해력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 그게 바로 자연지능이고 그 자연지능을 키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독서예요. 여러분 명상하고 계시잖아요. 한 가지만 더 하시면 돼요. 독서하시면 돼요. 투쟁하듯이. 그래서 그 읽기 뇌를 지켜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인공지능을 개발할 수가 있고 인공지능 시대에 살 수가 있어요. 인간답게.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인공지능 막 얘기가 나올 때 여러분들은 교육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교육의 본질이 뭐지? 책 읽기의 본질이 뭐지? 내가 이 아이를 이 학원에 보내는 게 맞나? 이렇게 가기 싫어하는 영어 학원을 하루에 20개씩 단어 안 외우면 혼내는 영어 학원을 보내는 게 맞나?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제가 정답을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기준을 달리 보고 아이가 하고 있는 것 또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들을 좀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방향성을 다시 잡아야 된다. 제대로 가고 있으면 그냥 가시면 돼요. 그리고 점검해서 방향성이 틀렸다 하시면 지금 틀면 됩니다. 아시겠죠?